세월호 참사로 어린이날 공식 행사가 취소된 가운데 관광지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나들이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 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주 지역에는 교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주항을 드나드는 선박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인선은 기준에 미달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교육감 예비 후보들과의 연속 대담, 강경찬 후보는 예체능고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은 제92회 어린이날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제주 지역에서도 어린이날 공식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관광지에는 나들이 인파가 이어져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우주 박물관에 전시된 공군 전투기에 오른 아이들. 텔레비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첨단 장비들을 작동해보며 탑건의 꿈을 펼쳐봅니다. 사진 찍고 전투기 보면서 구경하고 좋았어요. 비행기 조립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단연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오리고 붙이자 근사한 비행기가 완성됩니다. 엄마랑 우주박물관에 와서 이렇게 비행기를 만드니까 정말 좋았어요. 어려웠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 좀 마음이 조금 뿌듯해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몰려든 관광지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림책에서만 봤던 커다란 공룡 위에 올라타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공룡 엄청 많이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휴양림을 찾은 아이들은 조그마한 나무 조각들로 열쇠고리와 장난감을 만드는 목공예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와서 기분 좋고 곰돌이도 더 귀엽게 만들어줘서 좋아요. 세월호 참사로 제주도와 교육청이 주최하는 어린이날 공식 행사들은 취소됐지만 도내 곳곳에서는 어린이들의 웃음과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잠시 잊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오늘 하루는 어린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험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아직 변변한 시설조차 없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가스 폭발과 지하철 화재, 대형 사고를 겪은 대구광역시는 시민안전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똑같은 체험시설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생생하게 배웁니다. 기관사가 문을 안 열어주거나 못 열어주거나 만일 문이 고장나서 안 열리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에 승객들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모두 5곳. 또 충남과 부산의 경우 이미 공사가 시작됐거나 마무리 단계입니다. 태풍과 폭우를 비롯해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이 많은 제주의 상황은 다릅니다. 제주에서 유일한 재난체험교육시설은 소방교육대 한 곳입니다. 이마저도 1996년에 건립돼 낡은 데다 민방위 교육과 소방교육 등으로 1년 내내 포화 상태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교육시설이 제주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 거는 자기 몸에 익히도록 해서 각종 위험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실제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교육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체험시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째를 맞고 있지만 실종된 제주도민 3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로 귀농을 하려고 세월호에 탔다 사고를 당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51살 권모 씨 가족과 서귀포시 중문동 52살 이모 씨 등 도민 3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실종자들은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전남 진도체육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주항의 예인선 확보수가 기준에 못 미쳐 대형 선박의 입출항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의 몸집은 점점 커져가는데 수년째 예인선은 그대로여서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7만 톤급 크루즈가 제주항으로 들어오자 조그만 배가 뒤에서 밀어줍니다. 크루즈가 선석에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돕는 예인선입니다. 크루즈뿐만 아니라 날씨가 좋지 않으면 여객선도 예인선의 도움을 받습니다. 올 들어 제주항에 입항한 크루즈는 50척, 지난해보다 40% 증가했습니다. 여기다 여객선도 대형화되면서 예인선 사용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건조된 제주항 예인선은 2,500마력급에 불과합니다. 제주해양 설계 당시 대형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4,000마력과 2,000마력급 예인선 등 모두 3척이 필요하다고 적시됐지만 7년째 2,000마력급 단 한 척뿐입니다. 갑자기 대형화되다 보니까 좀 예인하는데 좀 마력수가 좀 작은 거죠. 좀 큰 걸로 해야 되는데 날씨가 나면 한 척으로 갖고는 좀 역부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부산항의 경우 7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은 3,200마력 이상의 예인선 2척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은 부산항에 비해 항만이 비좁아 대형 예인선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항보다 제주항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이 제주항이 항만 구조상 그런 상황에서 더 적은 규모의 어떤 예인선 조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박 안전 운항에 큰 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제주항을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는 건조 비용도 많이 드는 데다 지금도 해마다 1억 원의 적자가 난다며 예인선 추가 확보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건립에 해양경찰의 안전 관련 전체 예산과 맞먹는 돈이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제주시 아라동의 옛 국정원 제주지부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 8,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예산 166억 원은 해양경찰청의 올해 해양안전 예산 181억 원과 맞먹는 데다 전국 해경 출장소의 40%가 연안 구조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 MBC는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강경찬 예비 후보를 권혁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먼저 교육감에 출마하신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지만 제주교육 전반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해서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껴서 교육감을 하게 되면은 그 집행부의 입장에서 제주교육을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첫 번째로 실행할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맨 먼저 예체능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예체능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데에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건데요. 교육의 다원화가 필요하고 또 제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그 예체능 쪽 전문 인재들을 배출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체능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것을 맨 먼저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다소 보완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고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서 학생들의 그 평준화 지역 정원을 다소 늘려주거나 평준화 지역 부근에 있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효율과 경쟁을 중요시하는 보수 후보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그 효율과 경쟁 중심의 교육이 낳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상호 협동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그런 바탕 속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그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 이런 방안을 다원화 교육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르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의 하나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성화라든가 또는 예체능 특수목적고 같은 것을 세워서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이러한 것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전문적이고 그리고 경륜을 갖췄다고 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후보님들하고 잘 비교하면서 판단하셔서 훌륭한 선택, 알맞은 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이 잇따라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여파에 지방정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지사 예비 후보로는 새누리당의 원희룡,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구범, 통합진보당 고승환, 새정치국민의당 박진우 후보 등 4명이 등록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예비 후보 6명, 도의원 선거에는 76명, 교육의원 선거에는 10명이 등록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이 중단된 가운데 후보와 정당들은 연휴 이후 사태 수습과 민심의 추이를 지켜보며 선거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5대 핵심 공약이 오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는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과 고품격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1차 산업의 신성장 산업화와 미래형 첨단 산업 육성,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구범 후보는 토종자본 4조 원 조성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도 실시, 제주관광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제주도 교육특구 지정, 읍면동 기초자치제를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출했습니다. 한편 주요 정당의 시도별 5대 핵심 공약은 정당들이 제출 시한을 어김에 따라 공개가 연기됐습니다. 제주도가 도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이달 말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제주 발전에 관심이 있는 내 외국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잘못된 관행의 정상화,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등을 인터넷과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금상수상자에게 100만 원 등 15명에게 상금을 수여하며 우수 제안은 안전행정부에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제주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가 17.6도, 서귀포시 중문동이 20.2도까지 올랐습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를 맞아 지난 주말부터 12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도내 관광지들은 가족 단위 나들이 인파로 붐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